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요즘에 환율이 정말 좀 미쳤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2024년 12월 27일 기준으로 환율은 장중에 1486원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1486원을 돌파하는 모습은요, 제가 2010년부터 주식 투자를 한 이후로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 보는 숫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과거의 스토리를 살펴보자면 1997년 12월 23일 IMF 시기에 환율이 1965원을 돌파한 것,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1570원을 돌파한 것 이후로 최초다. 이것도 좀 오래됐지만 2024년 12월 27일에는 1486원까지 도달할 정도로 굉장히 환율이 급등세인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환율이 오르냐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환율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점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나의 일상생활에서 고환율을 조금 더 유리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고환율이 나쁘기만 한 건 물론 꼭 아니고요. 일부 기업들은 고환율이 반가운 기업들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고환율이 반가운 기업은 어떤 종류의 기업일까 라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환차익으로 인해서 고환율이 조금 더 반가울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고환율이 반가워지는 기업 한 3개 정도를 소개해 드리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기업 분석을 하실 때 조금 더 투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이 어떤 종류의 기업인지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미국 매출 비중이 높아서 수익성이 높아진다고 해도 주가가 오르고 내릴지는 물론 알 수가 없고요. 하지만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확실히 좋아지니까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먼저 미국 매출이 높은 기업 1위를 저한테 꼽아보라면 TP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구 태평양물산에서 이름을 바꾼 TP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TP가 무엇을 하는 회사냐라고 물어보면 TP의 사업 개요는 의류 제조 및 판매, 우모 가공 및 판매, 쌀가루 가공 및 판매, 침구류 제조 및 판매, 부동산 임대료 총 5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TP의 매출 비중을 데이터로 살펴보면 의류가 매출 비중의 117%나 될 정도로 사실상 의류 원톱이다. 의류 원톱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주요 상표로 갭, 타겟, 콜롬비아 같은 기업들에게 외주 하청을 받아서 옷을 생산한 다음에 이걸 미국에 판다. 이런 일을 하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P의 지역별 매출 실적을 보면 제53기 3분기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미국의 매출이 한 60%, 62%에 해당이 되고 국내 매출은 21% 그리고 기타가 17%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매출이 높아서 환차익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P의 실적을 보면 2021년에는 14억, 2022년에는 684억, 2023년에는 406억을 벌었다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2024년 1에서 3분기를 합산하면 영업이익이 497억이 나왔다. 그러면 2023년 실적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사실상 확정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4년 환차익 효과가 반영되는 2024년에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2022년급 실적 혹은 2022년을 훨씬 더 뛰어넘은 실적을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미국 매출이 높은 기업 두 번째는요,
코메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코메론이라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인데 홈페이지에서 무얼 만드냐라고 한번 찾아보면 줄자 그림이 나오고요. 줄자, 톱, 커터칼, 측정공구, 수공구, 안정용품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코메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품을 팔고 있지만 사실상 줄자의 매출 비중이 90%에 약 90%에 달할 정도로 줄자를 굉장히 잘 만드는 기업이다. 줄자에서 높은 브랜드 파워를 갖춘 기업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코메론은 미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진 기업이고 지역별 매출 비중을 확인해 보면 수출이 약 79%, 내수가 약 21%의 비중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죠. 코메론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위치한 공장에서 줄자를 생산해서 미국 등 수출을 한다. 그래서 원료는 국내에서, 매출은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환율이 올라도 원재료에 대한 비용은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원가 상승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차익이 기대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코메론의 실적을 보면 2021년에는 166억, 2022년에는 153억, 2023년에는 90억을 벌었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영업이익 합산이 156억이기 때문에 이미 2022년 실적을 넘어섰다. 2023년 실적은 당연히 넘어섰다 라고 이해를 해 보시면 되고요. 2024년 4분기 매출이 환차익 효과가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건 물론 제 예측이긴 하지만 약 2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미국 매출이 높은 기업 세 번째는 지누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누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매트릭스가 메인에 뜨게 되고요. 현대백화점 그룹 로고가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는 그룹의 계열사다 라는 걸 추측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지누스는 과거에는 캠핑용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는 기업이었지만요. 2020년대 중반부터 주력 사업을 매트릭스 베개 및 가구 사업으로 전환했다라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중요한데 아마존, 월마트 이 두 개 뭐죠? 미국이죠. 미국 등과 대형 소매상에서 영업을 했다라는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누스가 뭘로 돈을 벌고 있냐, 뭘 팔아서 돈을 벌고 있냐 라는 걸 확인해 보면 주로 제품인데 매트릭스와 베드 퍼니처, 그러니까 침대 관련 가구로 돈을 벌고 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90%가 매트릭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물건을 어디에 팔아서 돈을 벌고 있냐라는 걸 살펴보면 수출이 약 95%, 내수는 약 5%다 라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수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차익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지누스 또한 마찬가지로 실적을 보면 2021년에는 영업이익 743억을 벌었지만 2022년에 656억, 2023년엔 183억을 벌었다 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실적이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를 보니 1분기에는 적자, 2분기에는 적자 규모를 축소했고 3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섰다, 턴 어라운드가 됐다 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에서 2024년 4분기에는 더 큰 영업이익 흑자가 예상된다. 환차익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150억의 매출이 예상이 된다면 환차익이 반영되면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고환율이 유지된다면 더 기대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고환율 수혜 기업은 수출, 매출 비중이 높고 그리고 특히 수출 매출 비중에서 미국 매출 비중이 높으면 더 좋고 마지막으로 이 미국 매출을 올리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더 좋다라고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고요. 원료를 가공해서 판매하는데 고환율이 되었을 때 원료의 비용 인상이 제한적이면서 판매 부분에서 환차익이
기대되는 종목을 고른다면 기업의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기업을 찾아낼 수가 있다. 물론 이 얘기가 주가가 오르는 기업을 찾았다라는 것과는 맞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익성이 높으면 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모두 다 전자공시 사이트 다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수출 및 수주 상황이라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는 뭘 팔아서 돈을 버는지 라는 점들이 나와 있고, 수출 및 수주 현황에서는 어디에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지 라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유형화해 보면 원재료, 생산 거점, 판매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을 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원재료가 국내에서 조달이 되고 생산 거점이 국내에 있고 판매처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원재료는 똑같이 국내에서 조달을 하지만 생산 거점이 해외에 있고 판매처도 해외에 있는 기업, 이런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원재료를 해외에서 생산 거점을 국내에서 판매처를 해외로 잡고 있는 기업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원재료도 해외에서 조달하고 생산 거점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판매처도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해서 해외에서 생산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이런 건 주로 그 중간재 가공 기업들이 이런 산업군에 속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고요. 해외에서 원재료를 조달해서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외에다가 하는 기업들은 크게는 2차 전지 같은 산업군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조달을 국내에서 생산 거점을 국내에서 판매를 해외에서 하는 기업의 유형, 대표적으로는 코메론 같은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원재료를 해외에서 조달해서 생산 거점도 해외에서 판매도 해외에서 하는 기업으로는 TP와 지누스가 있다.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기업 유형이 환율이 올라갔을 때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고환율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좀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